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볼 때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무슨 공산당 대회 기간에 안 하고, 미국이 11월 중간선거 때 안 하고, 뭘 염두에 둬서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없는 체제입니다. 김정은이가 준비되면 한다. 이렇게 딱 보십시오. 이걸 눈치 보고, 저걸 눈치 보고, 저걸 걱정할 김일성 족속이 아닙니다.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준비되면 한다. 그게 언젠가, 그거는 북한 내부 사정에 달려있죠. 어떤 북한 밖의 외부 사정에다 걸고 북한이 이때 할 것이다, 저때 할 것이다 하고 점치는 거 이상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저 그 분야에서 17년간 기자 생활한 사람입니다. 안 할 말로 병뚜껑만 10년 주셔도 도사가 된다는데 17년이 작습니까? 저는 가장 정확한 자리에 정말 17년간 짱 박혀서 김일성 족속에 의해서 훈련됐고, 그 기준을 가지고 북한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 김일성 족속의 기준으로 북한을 봐야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 외 자유세계나 기타의 기준을 갖고 북한을 본다면 억년가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양만사 실시간 방송이 주제로 선정한 고대경 선생님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경 선생님은 몇 가지 질문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답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즉 김일성 족속의 핵 관련 정치적 논리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성은 돼지는 날까지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남조선에 주둔한 미군이 핵 보유국 미국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대등하게 대응할 수 있다. 1950년대, 60년대 6.25 전쟁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김일성의 논리는 6.25 전쟁, 자기네 말로는 조개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을 치르고 보니 전쟁 때는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필요 없더라. 그 당시 미국이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니 구소련도 우리에게 약속했던 무기 지원을 전쟁 중에 끊어버렸고, 수많은 인민이 겁을 먹고 남조선으로 나갔다. 그래서 앞으로 핵을 가진 미국과 싸워서 남조선을 해방하자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핵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인 1950년대 중후반의 김일성의 명분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 80년대 초 미국 카터 행정부 때 주한미군 보유의 전술 핵무기가 철수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조선에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조선 해방전쟁이라는 정예의 전쟁을 개시하면 미국에 의한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이렇게 채창하면서 비밀리에 핵개발 야망을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는 김일성은 앞에서 우리는 핵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거 왜 개발하겠는가? 이렇게 풍구를 치고, 김정일 그 뒤에서 핵은 김일성이 물려준 우리 혁명의 만능의 보검이라고 제창하면서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속이고 육자회담까지 시간벌이 방패막이로 도용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이제는 핵무력 법제화를 공포하고, 엊그제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노동신문에 나왔습니다. 최광희 국가방위력 목표 점령에 따른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 군사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매일 지금 고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김정은 북한은 핵포기 의사가 전혀 없으며 선대 독재자들에 이어서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저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 명분을 소위 미국을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야합한 남조선 계래 당국의 공화국 압살 정책이라고 돌리고 있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이 김일성 족속의 범죄 야망은 결코 변하지도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를 공포한 격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김일성 족속이 핵보유 야망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것을 꿰두고 계속 대한민국과 유관국들을 시험하고 공갈하고 있는 한 두 번째, 유엔 및 자유세계가 주장하는 북한 핵폐기 3대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이라는 이 결실이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핵무장의 길로 과감히 나갈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제 공제에 의한 비상식적, 비정상적 독재 국가나 독재자의 소멸은 대내외 군사적 행동으로 성사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족속이 반세기 이상이나 주관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최대 피해국은 분명히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은 미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만 계속 떠들면서 언제까지 북한을 바라보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빌고 평화쇼를 하겠습니까? 일단 어느 누구도 눈치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국익이란 리의 관계와 힘의 논리로 지켜집니다. 안 할 말로 이스라엘은 누가 승인해서 핵보유국이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는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늘 경계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김일성이 되지는 날까지 자기 업적이라고 자찬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미국 카터 대통령 시기에 남조선에서 주한미군 간축 전술 핵무기 철수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조선반도 비핵화 평화 공세의 공적 때문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미국과 대한민국의 국익은 전략적 면에서는 일치하지만은 전술적 면에서는 시대별 상황마다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각 나라는 국익에 따라 뜁니다. 물론 한미 군사동맹은 자유대한민국의 지대한 가장 탑에 서 있는 자산이지만은 그 당시 미 합중국에 어떤 대외적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김일성 족속의 집요하고도 줄기찬 거짓 조선반도 비핵화 평화 공세를 믿고 취한 그 조치가 오늘날에 와서는 대한민국 재무장이라는 강경 주장이 나오게 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그 막뒤에서 죽으나 사나 핵무기 개발,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린다. 이렇게 지창하면서 300만 이상의 자국민을 아사시키고 수십만이 탈북에 길어오른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김일성 족속 제재의 사활을 걸고 한치 핵 개발 야망을 죽여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9일에는 적반하장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까지 발표하고 그 서두에 이렇게 쪼아박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 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지향한다. 육갑을 떨고 있어요. 여기서 김정은이 주장한 온갖 형태의 전쟁 반대란 절대 직역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김일성 족속은 시종일관하게 전쟁에도 정의의 전쟁이 따로 있고 부정의 전쟁이 따로 있다. 그러나 저들 족속이 하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 해방을 하기 위한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다 라는 저들 족속만의 불변의 정치적 화법으로 소위 온갖 형태의 전쟁 반대라는 그거를 저들이 화법대로 딱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한다는 자들이 대한민국 국군 전멸을 제창하면서 왜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고 있겠습니까? 또 여기서 김정은이 제창하는 국제적 정의란 직역하면 저들 체제가 국제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김일성 족속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인권 잣대가 따로 있다.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계속 강변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신념은 동맹국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관계는 밑대 대비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고대경 선생님은 세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전술 핵을 들여오거나 미국의 관리하에 핵 공유를 해서 미국의 핵탄두를 우리 현무 미사일에 탑재하는 방안과 비교해서 우리 자세 핵무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서 도발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이제 한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궤변입니다. 미국의 전술 핵이건 미국과의 핵 공유건 그 소유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건 국어고 대한민국도 분명히 김일성 족속을 상대로 명분과 실리를 분명히 표명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경제 선진국, 과학기술 강대국에 있는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서 국제 질서를 존중해서 인내하고 있을 뿐 우리 핵무기 개발 능력은 반세기 이상 저렇게 온 국력을 걸고 주물딱거리면서도 아직까지도 조악한 개발 단계에 있는 북한 따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고 확정적이고 검증 가능하다. 이런 신심을 가지시고 우리는 국제 공조 속에서 대화에는 대화로 도발에는 도발으로 핵전쟁에는 핵전쟁으로 임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자신감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자유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건 안 하건 결사의 각오로 임할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답이고 준비일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그 노력은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는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난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 침공 행위를 두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무기로 볼 때도 어떤 걸 볼 때 러시아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던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을 필두해서 결사항전을 하는 걸 보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2차 대전 때 한 번 딱 나왔던 무기 대요법까지 발동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전현전 독재자들 국민의 인질로 잡고 호장성세하는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겁쟁이들입니다. 해서 이런 의지만 분명히 한다면 김정은은 기필코 핵무기를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굴복하거나 제거될 것이다. 오늘 북한 보십시오. 누가 핵 무슨 법제화 안만 내놨다 해서 박수 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불량스러운 북한을 상대로는 늘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핵무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이 세상에는 국가건 개인이건 대방에 대한 100% 신뢰란 있을 수도 없고 또 가질 수도 없는 게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원리적으로 딱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역시 국경이 있고 국익과 힘이 논리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현 시대에서는 밑대 대비하라. 그 말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명언을 망고의 진리로 선생님이 질문이란 답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김일성 족속과 북한 체제를 바로 알고 자유통일 실현하자. 감사합니다.